요즘 금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마도 조금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온수당 2,641달러였던 게 지금 2,914달러로 14%가량 상승하면서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주요 자산의 상승률을 이미 뛰어넘었죠. 오늘은 왜 금이 오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감세도 해야 되고 국경 장벽도 세워야 되고 이민자들도 내보내야 돼요.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역대급으로 돈이 없는 정부예요. 미국이 왜 돈이 없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돈이 많지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축통화국의 특권, 돈을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달러를 찍어서 국민이나 기업에게 나눠주고 그 돈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야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반복할수록 미국은 재정 적자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요. 이런 특권을 믿고 너무 많은 달러를 뿌리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법률로 재정 적자의 한도를 씌우는데요. 일정 금액까지만 부채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 한도를 늘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매번 돈이 더 필요할 때마다 의회에 부채 한도 승인을 요청했고요. 이걸 의회가 받아들이는 걸 반복하는 식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무려 100번이나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 문제가 발생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엄청난 양의 달러를 한꺼번에 풀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책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시한부로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빚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다 재정 적자가 되는 거죠. 이때 부채를 늘린 영향으로 물가 상승이 왔고 지금의 금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했고요. 마침내 약속된 2025년 1월 1일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더 이상 부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전임자 바이든이 돈을 펑펑 쓰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이제 자신이 취임해서 하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처음에는 의회에다가 2025년 1월 1일까지 시한부로 돼 있던 걸 더 연장하자, 나도 돈 좀 써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공화당을 시켜서 입법을 했고요. 당연히 의회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의외로 부결이 돼버려요. 민주당이야 당연히 반대를 했고 공화당에서조차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이제 쓸 돈이 없잖아요. 일단 급한 대로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4월에 세금이 들어오는 걸 감안한다고 해도 8월쯤이면 다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이제 어딘가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관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든 정부를 꾸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때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 때리고 그 외 나라들한테도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보복 관세를 부과할 테고 월가는 이걸 리스크로 보기 때문에 위험 회피 신호가 나타나고요. 금 같은 안전자산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또 중국 같은 나라도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미국 국채를 축소하고 금의 매입 규모를 늘리고 있죠. 그런데 이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금을 8,133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금을 장부상 가치로 온스당 42달러로 계산합니다. 1937년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값이 2,900달러를 넘었잖아요. 지금 당장 시장 가격인 2,900달러로 재평가했을 때 장부상으로 7,600억 달러의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128%에서 110%로 개선되고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2월 3일에 미국 재무장관 스콜 베센트가 미국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을 화폐화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자산을 화폐화한다는 건 금이나 부동산, 인프라 같은 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금이 포함되지 말란 법이 없죠. 이미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미라는 이 금을 재평가해서 일부를 매도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금을 재평가하고 싶은데 이걸 당장 한다고 하면 시장이 받는 충격을 고려해서 조금씩 던지면서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군부를 떼면서 우리가 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달러는 이거밖에 발행이 안 됐어. 그러니까 같이 재평가해서 이만큼 더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전 세계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 세계 경제 G2가 서로 금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면 금값은 더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유럽 변수가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요. 미국은 인하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죠. 유럽은 통화 완화, 미국은 긴축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유럽의 금값은 내려가고 미국 금값은 올라가요. 그럼 금값에 괴리가 발생하겠죠. 미국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영국에서 금을 가져와서 미국에 팔면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면요. 평소에는 물량이 옮겨다니면서 차이가 금방 메꿔져요. 그런데 지금은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그 와중에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금을 빼가려고 몰려듭니다. 런던 거래소의 금 보유량이 작년에 5,600톤이었는데 2월에 4,200톤으로 25%나 빠져나갔어요.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비싸잖아요. 이걸 일반 무역하듯이 컨테이너에 넣고 배로 옮기면 안 됩니다. 철저히 보안을 확보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여기에도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런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수송수단에 버퍼가 걸려요. 운송하는데 한 달, 두 달씩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금을 빼오는 입장에서 볼 때 금값이 막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하루하루 시간 지체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융기관이 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간 동안의 가격 차이를 해지를 하는 프리미엄을 받든지 아니면 반대 포지션을 취하든지 해서 이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금값이 더 오릅니다. 지금의 이런 과정은 결국 미국의 금 보유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참에 런던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 금을 모두 미국으로 옮겨서 국제 금거래소에 패권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금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가치 저장의 표준이거든요. 미국이 달러를 전 세계 기축화폐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금의 75% 이상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기축화폐를 놓고 회의를 할 때 미국은 어차피 전 세계 금은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만 달러를 발행할 테니 기축화폐로 달러를 쓰자라고 해서 달러가 기축화폐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 보유량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지금은 미국이 가진 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달러를 믿고 써야 돼? 라는 물음표가 계속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유로 이런 대체 화폐들이 달러 지위를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럼 미국은 다시 금 보유량을 늘려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화폐에 도전할 수 없게끔 명확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도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골드 지위를 인정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이 됨으로써 비트코인과 달러, 금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이죠. 그럼 이런 금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국내에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물 금을 구입하는 거예요. 직접 금괴를 구매해서 보유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한국 금거래소나 동네 금은방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거치지 않고 금이라는 원자재를 실물로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금융소득세로 간주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할 때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금값이 10% 상승해야 세금을 뺀 수익이 발생되고요. 또 금을 물리적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나 도난, 분실의 위험이 존재하죠. 두 번째 방법은 금 ETF 투자인데요. 대표적으로 에이스 KRX 금현물 또는 코덱스 금선물 H가 있는데요. 금을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금을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ETF가 금의 가격을 정확히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때는 실제 금 시세보다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어요. 또 ETF 보유 기간에 따라서 관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에 이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으로 간주돼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참고로 이런 ETF는 한 해지와 한 노출이 있는데요. 뒤에 H가 붙으면 한 해지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런 게 없는 상품은 환율의 영향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물 금과 금융상품의 금 사이에서 나온 절충점인데요. 금 자체는 금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고 투자자는 그 금에 대한 소유권을 1g 단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수하는 즉시 보관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통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금융상품으로 금 통장을 제공하는데요. 예금 계좌처럼 운영되지만 잔액이 금 시세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는 거예요. 은행 계좌를 통해 하다 보면 접근성이 좋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고요. 역시 ETF와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상, 금의 가격 역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게 여러모로 그 지위를 도전받고 있기도 하죠. 금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자, 마지막으로 속보입니다. 테슬라가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채용을 시작했다. 이는 테슬라가 조만간 인도에 진출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신호다. 어마어마한 호재인데요. 13개의 직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주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히 1시에 발표될 그록3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